지금 이제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 중에 이 부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 의혹이 나왔어요. 뭐냐면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그 미신고 선고사무소 있죠.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 맞다면서도 제가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미신고 선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맞지만 불법이 맞지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네.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논쟁이 커질까요? 아니면 좀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건 그렇게 말했다면은 요거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선 라인하고 네. 비선 라인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네. 아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웃긴 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그 예화랑에는 이제 윤핵관들 그리고 지금 십상시로 불려지는 분들의 일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기관에 간 몇몇 사람들 네. 이제 제가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정식 보고 라인과는 좀 다른 이제 라인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불법 사무실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통틀어서 다 너네 한번 먹어봐라라고 이제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확인된 바가 없다. 확인된 바가 없다. 이 말은 제가 아는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없다. 아는 바가 없다.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이 말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아는 바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실제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에 많이들 가셨어요. 그 미신고 사무소에서 예화랑에 있던 예. 그때 당시에 멤버들이 그대로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예, 많이 갔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도 한 4-5명이 되니까요. 들어간 사람들이 그럼 분명 운영이 된 게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면. 운영이 된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제가 그때의 실무 담당자들한테도 확인을 해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사에서 안 하고 그 신고도 안 된 화랑에서 했냐 그랬더니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저희는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거 해야죠. 바로 이제 나오는 네. 반응이거든요. 아 기자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끊어버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지. 네. 저랑 통화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워낙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지금 이 정권이 뭐 때문에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점점 시계는 탄핵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내일 11월 2일 국민행동의 날이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여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가 탄핵으로 가는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촛불을 들었던 그때 정도의 느낌으로 갈 것이다. 일단은 우리가 그때와 지금의 닮은 점과 그 다른 점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탄핵은 여권 분열 이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여권 분열은 맞죠? 그렇죠. 예, 뭐 오세훈 친윤과 시장이라던가 뭐. 뭐 박형준 시장이라던가 권영세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따로 또 논의를 할 정도니까요. 예, 뭐 그분들 친윤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또 결정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굉장한 어떤 그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란 점,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도가 아주 바닥이란 점. 그때 박근혜 때도 10%대였어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때는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지 않았고요. 사실은 특검 출범하기 전에 박영수 특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수사의 밑바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와 다른 점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때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보수 여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틈타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두 번 다시 이런 보수 정권에서의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윤석열이가 실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뭐 엉망진창이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서 또 탄핵 열차에 올라타게 되면은 보수는 영원한 괴멸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그렇게 정치를 잘못하고도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뭐 3, 4%씩 오르는 게 일종의 복원력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탄핵 트라우마에 따른 복원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해서 3, 4%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는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 어떤 대안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뭐 하여튼 탄핵을 시킨단 말이죠. 200석 넘겨서 탄핵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종석 소장 뭐 또 다시 또 소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돌아오면은 그것도 참 그때는 나라가 골치 아파지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법이 아닐까. 그러면 여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여당이 윤석열이 조기에 퇴진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많이 지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윤석열의 그 속했던 여당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여당이 통 크게 수용을 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하고 그걸 이제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다수표로 해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현재 오늘 보니까 한국갤럽은 72% 국정수행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가장 이게 스무스하고 뒤탈이 없는 그런 그 차후에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가.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했잖아요. 지지율 1%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할 것이다.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합법적으로 윤석열의 거부권이 미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퇴진시킬 수 있는 길은 그는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 사실 이 임기 단축이나 탄핵이나 그것보다도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이제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서 대통령의 집무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용산인지 청와대인지. 예, 그거부터 사실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우선은 용산에 갔다가 네. 결국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세종시로. 근데 용산에 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이야 미국이 우방국이기 때문에 네. 도청당하는 걸 다 그냥 허용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예, 그런 부분이 예, 있구나.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정부는 미국이 우방국이어도 도청당하는 거를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옮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옮길 것인가? 또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와대는 일단 개방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예. 예. 여기 진미파라고는 좋던데. 2시 10분이면 항상 안내 방송이 나와요. 2시 정각에. 예. 야,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2시면은 2시면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 네. 여기 옆에 호수면은 음. 제가 이렇게 놀러라도 한 번씩 하고 인터뷰라도 하고 네. 예. 네. 두 분도 이제 오시고요 여기에 예. 집무실이 여기라면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심각한 문제네요. 네. 용산. 그래서 용산에 들어가서 최단 시일 내에 세종에다가 청사를 짓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 아, 아, 그리고 또 그러면 관저도 이전하게 되는 예. 것이고. 그렇죠. 그럼 비용이 사실 또 드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렇게 되면 매번 정권마다 음.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우리 세금이 쓰여야 될 곳에 못 쓰이고 지금 낭비가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될 텐데 예. 그리고 저는 그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 시장 때에 아이 서울유였나요? 아 네, 로고를 아이 서울유. 바꿨죠. 그래서 또 이제 로고 바꾸는 네. 걸 보고 이게 이제 전 정권을 그러니까 지우기. 전 정권 지우기 네. 차원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봤는데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보면은 저 민주정부 때는 전 정권에서 만든 뭐 이제 디자인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 거의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니 그 왜 태극마크 네. 각 정부 부처 태극마크가 로고로 통일됐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최순실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안 바꿨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뭐 아이 서울 유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상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바꾼다고? 이게 이 정권은 하여간 이렇게 뭐 디자인 바꾸는 걸로 해서 그 전시성, 자기 랜드마크 만드는 걸 보여주기. 좋아하고 말이죠. 네. 예, 그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의 어떤 전형인데, 그 사람들은 뭐 혈세가 쓰이든 말든 뭐 축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정말 좀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진짜 한번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어떻게 허투루 쓰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네. 정권을 맡겨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이제 김진태 의원과 김진태 도지사죠 이제 도지사와 관련된 그 명태균 씨 녹음 파일도 나왔잖아요. 저는 그 녹음 파일 들으면서 바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레고랜드 사태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다들 이제 까먹으셨겠지만 예. 지금 연쇄 이제 건설업체들 연쇄 부도 사태의 시발점은 그 레고랜드 사태예요. 근데 이 사건이 마치 이제 레고랜드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뭐 전 정권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하고 넘어간. 최문순 지사 때, 네. 민주당 그렇죠. 지사 때. 예, 뭐 그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봐버려서 그 사람들은 민주당 없으면 어떻게 정치하나 몰라요. 탓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예. 이 원인과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벌써 이번 해 12월쯤 되면 정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금융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까지도 크게 이제 금융위기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금융 전문가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가 올 때 방파제를 세워야 될 정부가 지금 정적 제거 그리고 그 부인 보호 뭐 이런 것들을 하느라 그런 대비를 못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그 문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30조 세수 결손이 났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외평기금, 주택기금 거기서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6조가 넘는 그 지방 교부세, 교부금 이걸 또 깎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 지방 자치단체 중에 그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데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는 그 존립이 불가능한 그런 지자체도 많은데 이걸 깎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채권은 지방 채권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전통을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가- 선생이시죠. 네. 막 못 감든다. 레고랜드 민주당 지자체장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 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 지방 정부가 도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어떡합니까? 그거 저 다들 감당 가능하겠어요? 이게 임기 단축이 극적으로 합의가 돼도 김태현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후부터가 사실은 더 문제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교하게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산적한 윤석열 현안들이. 정권에서 무너진 뭐 가치라든지 네. 이 시스템 이걸 복원시킬 수 있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국민들한테 이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정치인들 중에 일부의 주장이라서 뭐 이거는 100% 믿지는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제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생겨요. 맞아요. 그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생기고 실제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후속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정책을 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최순실 국정농단 그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동산 정책의 부재 그리고 이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되면 이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정책 그리고 후속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까지도 다 전가가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고 앞으로 정치인을 이제 뽑아야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선거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될 텐데 선거를 해야 될 때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이미지만 보고 뽑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큰 코 다쳤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상 메시지를 주목해야지 메신저를 주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에게 어떤 철학과 능력이 있는지 주목해야지 저 사람의 이미지 갖고 저 사람은 위인이 될 거야, 우리의 영웅이 될 거야 이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정말.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두 분 다 아이돌 이미지로 우리끼리는 그냥 좀 자화자찬을 하면서 예, 이미지 정치인의 이미지에는 속지 마시되 예, 저희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돌이다 생각하고 삐끼삐끼를 살아가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그리고 특종을 물고 오는 김태현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말 두 분 잘 보내시고요. 네. 예, 11월 2일 내일입니다. 예, 네. 잘 보내시고 금요일에도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뉴스 호로록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